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12월 20일 금요일 오후 7시 25분 비트코인이 상당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이 하락세를 좀 더 이제 분석을 해보고 어느 정도 좀 바닥이 잡히는 구간에서의 좀 가능성을 보면서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조금 영상이 늦어졌는데, 일단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안 좋습니다. 일단 안 좋고요. 물론 지금 이 비트코인이 최근에 보여준 행보를 보자면 이번에도 내려놓고 또 말아 올리면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대다수의 알트들, 특히나 이제 최근에 굉장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런 도지코인들도 깨지 말아야 할 곳을 깼죠. 이 476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 포인트였고, 이 구간, 이 횡보 구간을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게 중요했는데, 사실 너무 많이 오른 것도 맞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하락 가능성도 열려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승을 주고 나서 이렇게 횡보를 할 때는 결국엔 둘 중에 하나죠. 한 번 더 가냐, 도로 제자리로 가냐,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조금 깨지 말아야 할 주요 지지선을 깼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한번 딛고 눌러주고 고점 돌파한 자리의 지지가 또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를 이제 하방 이탈을 했어요. 그리고 3,500달러, 달러 기준으로 3,500달러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는데 거기도 이제 이탈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센 조정이다. 지금까지 이 상승하는 흐름 안에서 나오지 않았던 그 정도의 조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막 106K, 108K 뚫는 모습에서 조금 불안하다,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저번 영상에서도 이런 식으로 조정이 직전에 이제 8%에서 9%짜리 조정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폭이 비슷한 형태로 나올 경우에는 요 자리 98K, 96K에서 100K 정도 자리, 이렇게 눌림이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올라가는 형태의 이제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나왔고요. 이번 FOMC 이후에 또 조정이 좀 굉장히 세게 나와서 이게 이제 파월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파월이 안 좋은 얘기를 한 건 맞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한 건 맞지만,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그렇게 막 옹호해야 될 위치도 지금은 아니죠. 연준은 어디까지나 정치권에서 독립된 기관이고, 자기들만의 이제 기준을 가지고 굉장히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물가를 최우선시로 하는 그런 정책을 이제 추진하는 중요 이제 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권에서 이제 트럼프 정부는 굉장히 강력하게 암호화폐나 비트코인 쪽을 옹호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중요한 건 아직 트럼프가 취임식을 정식으로 안 했죠. 1월 20일에 정식 취임식이고, 뭐 그 전까지는 어쨌거나 공식적인 미국 정부의 입장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거나 트럼프가 정식 취임한 이후부터 또다시 비트코인 또 강세를 보여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전에 한번 강하게 내려찍기 조정을 주면서 개미들을 좀 털어내고 트럼프 취임하면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랠리를 이어가려는 뭐 그런 이제 속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조정이 굉장히 세게 나온 게 맞습니다. 이게 왜 깨림직한 조정이냐면, 어느 정도 내릴 수는 있죠. 근데 내리더라도 이전의 저점들을 지금 훼손시킨 적은 없었어요. 이 이제 올라가는 와중에서도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들을 계속 보여왔는데, 지금 여기를 지금 다시 왔습니다.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 포인트고, 여기서부터 쭉 108K까지 밀어올린 자리예요. 제대로 된 조정 한 번 없이 이전에 고점 자리까지 넘겨주면서. 근데 이거를 그대로 다시 내려왔다라는 거는, 여기서 약간의 쌍바닥 반등을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이후에 이런 식의 추가 하락도 이제는 배제할 수가 없는 차트가 되어버렸어요. 어느 정도 내려오다가 반등 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이제 반등을 줄 때도 이 당시처럼 세게 내렸다가 바로 말아올리는 경우에 아래로 내려찍기 이후에 V자로 하락 낙폭을 거의 다 메웠었던 이런 반등이 나와주어야 이후에 한번 눌러놓고 추가적인 반등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눌러놓고 하락을 주고 나서도 반등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려찍고 나서의 반등 매수세 자체가 지금 조금 약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자리까지 지금 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미세하게 좀 이탈을 시켰어요. 바이낸스 기준으로는 여기 이제 바닥까지도 지금 이탈을 시켜놓고 살짝 이제 꼬리가 조금 달리랑 말랑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비트코인이 지금 보여주는 추세로 봐서는 안 좋다.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적당히 나왔어야 된다라는 관점이고, 이전에 저점 대비해가지고 여기서 고점을 높인 폭 정도의 만큼은 갭을 좀 줬었어야 되거든요. 그럼 98K 정도에서는 바닥이 나왔어야 됩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스무스하게 가기 위해서는 98K에서는 브레이크가 잡혔어야 되는데, 지금 브레이크가 안 잡히고 있어요. 95K까지 이탈을 했는데도.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좀 봤을 때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여유를 두고 900 여기죠. 9500 여기서 크게 반등을 주고 여기까지 지지선.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는 이제 마지노선인데 상승 흐름을 좀 지켜주기 위한 마지노선 가격으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사실상 그 밑으로는 매물대 자체가 좀 얕기 때문에 굉장히 또 급격한 추가 패닉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이제 이게 단순 조정이 아니고 그동안의 상승을 되돌리는 하락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월봉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월봉 윗꼬리를 심하게 단 음봉으로 만약에 이번 달 월봉 마감을 해버린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런 하락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처럼.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반등은 주겠지만 이후에 이제 쌍고 형태를 그리면서 내려간다든지, 물론 이런 식의 반등 주고 트럼프의 이제 정책에 따라서 좀 더 이런 식으로 상승을 줄 수도 있겠지만 예상 외로 큰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차트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오지 말아야 할 곳을 왔기 때문이에요. 여기를 다시 온 것 자체로 굉장히 지금 기분이 나쁜 상황이고, 여기서 반등을 한번 줄 수도 있고 여기 그냥 깨버리고 9500에서의 쓰리바닥이죠. 쓰리바닥 반등 주고 이런 식으로 빠지는 그림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취할 수 있는 전략으로는 사실 이 지금 자리에서 숏을 추격으로 들어가는 거는 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등이 V자로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 자리 9500 마지노선 손절, 롱 손절을 잡고 롱을 한번 받아봤을 때 반등을 세게 먹을 수도 있거든요. 100K를 다시 한번 회복을 해준다든지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최소 떨어진 거의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까지는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다음에 횡보를 해주다가 다시 고점 트라이를 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반절 정도 그 반등 주고 나서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굉장한 적신호가 떴다. 조정이 지금 뭐 조정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울 만큼 조금 굉장히 센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하락이 주기적으로 조금 그 기간도 긴데 반해서 제대로 반등도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내려가다가 마지막 내려찍기도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도 이런 아래꼬리가 지금 안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래꼬리 지금 빠르게 지금 보시는 이 4시간 봉을 아래꼬리로 빨리 말아 올려주면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을 어느 정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자리 결국에 이 자리에서 나오는 반등을 또 기대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부터 9500까지는 우리가 받아볼 만한 구간, 반등롱을 받아볼 만한 구간이고, 그에 대한 전략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비트코인이 지금 보여준 모습은 상당히 좀 실망스럽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비트가 이런 식으로 큰 폭의 조정을 줬기 때문에 이걸 다시 다 말아 올리고 상승세로 쭉쭉 가기보다는 이제는 어느 정도 여기 바닥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9500,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 10만 4천 달러죠. 104K. 요 정도 자리에서의 왔다 갔다 횡보하는 장세가 조금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정도로 횡보해주는 장세가 나왔을 때 알트들은 이 안에서 좀 개별적으로 알트 펌핑이 나오는 코인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모카버스랑 어드벤처 골드 이런 거 단타 자리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저번 영상 보시면 모카버스 199원, 200원 할 때 이런 식으로 한번 위쪽으로 틀어줄만 하다 말씀을 드렸고, 위쪽으로 틀어줬죠. 그래서 여기 손절 잡고 이제 롱 진입을 해서 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이 모카버스는 좀 더 홀딩을 해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직 시총도 4천억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쭉 더 가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지켜줘야 될 자리 좀 지켜줘야 된다. 요 자리 정도 되겠죠. 240원 정도는 지켜줘야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노려볼만 하겠다. 그래서 모카버스도 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올라가 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비트가 떨어질 때는 전반적으로 모든 코인이 다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비트가 여기서 끝나냐, 그거는 아직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계속적으로 그 안에서 좀 개별적으로 알트들이 움직여줄 수 있다는 거고, 그거를 이제 굉장히 좀 잘 포착을 해서 먹을 수 있는 코인을 좀 단기적으로 이제는 접근해야 되는 그런 장세가 오지 않았나. 왜냐하면 비트가 여기서 반등 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이런 식으로 빠지면 이 구간에서 알트들 또 하락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알트들도 도지도 이제 추세 이탈이 나왔고, 대다수의 알트들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빠지면서 전반적인 기존에 있었던 좀 상승 추세를 좀 다 이탈을 한 상황이에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그래도 그렇게 크게 밀리고 있지는 않지만 도지는 뭐 이전에 이제 저점 자리까지 이제 이탈이 나왔고 이더리움도 지금 이탈이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 좀 좋은 모습을 보였던 온도 파이낸스, 여전히 저는 온도는 그래도 1977만 안 깨면 한번 받아볼만 하다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지금 어느 정도 받다가 반등 나오면은 조금 덜어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추세 자체가 여기서 산을 그리면서 역 헤드앤숄더죠. 그냥 헤드앤숄더죠. 헤드앤숄더, 여기 머리 양 어깨를 그리면서 빠지는 이런 헤드앤숄더를 그리면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잡아서 반등 줄 때 물량 덜어내고 여기는 손절가로 잡았을 때 추가 상승을 보는 게 안전하다라는 거고, 지금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1000만원 정도 받았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올라와주면 200 정도만 놔두고 추가 상승을 보는 게 안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알트들도 오늘 밤 그리고 이제 주말 정도까지 해서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은 잡힐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체인링크 같은 경우도 아직 요 자리 28000은 안 깼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자리에서는 마찬가지로 헤드앤숄더 그려주면서 그 다음에는 횡보하다가 추가 상승 갈 수 있고 하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 상승 쪽에 무게를 좀 더 둡니다. 왜냐하면 비트가 9500만 안 깬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전히 좀 더 이제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번에 세게 내려찍었지만 어쨌건 여기를 안 깨면 이런 식으로 횡보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대대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만약에 정말로 미국이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을 하겠다, 아마도 저는 그 방향으로 좀 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트럼프가 이제 얘기한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얘기를 했으면 지켜야 되겠죠. 그걸 지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거짓말을 한 게 되기 때문에 수많은 또 이제 표심들이 돌아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조금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설사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이제 한다라고 해도 어차피 빠졌다가도 나중에 또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빠질 때도 더 이제 매수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뭐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자리에서 이제 최초 매입을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가면서 엄청난 수익권에 들어갔듯이 지금 자리에서 매집을 한다 해도 이런 식으로 빠졌다가 올라가는 그림에서 분할 매수를, 미국 정부는 사실 뭐 돈이 거의 무제한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찍어내는 달러로 비트를 매집한다, 이후에 상승해서 다시 매도를 어느 정도 한다라고 해도 충분히 이 사이클 매매 관점에서 봤을 때 그 기간을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잡게 되면은 사실 괜찮다라는 거거든요.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관점에서 보나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나, 단기적으로는 이 9500만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 이런 흔들기가 횡보 구간이 좀 나온다라고 해도 이 구간에서의 어느 정도 좀 알트들이 움직여줄 가능성 충분히 있다. 그리고 사실상 이게 하락장으로 간다라고 해도 첫 반등은 굉장히 세게 나옵니다. 이렇게 갔다가 세게 주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개미들 태우고 이렇게 죽이는 무빙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반등을 준다라고 해도 어쨌거나 이런 자리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좀 탈출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비중을 좀 크게 확 줄인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체인링크 같은 경우도 눌러주고 한번 주면, 본전 자리 주면은 물량을 확 덜어내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00만원 들고 있다가 여기서 5천만원 물 탈 수 있죠. 올라가면은 물 탄 거 4천원 덜어내고 나머지는 여기 28900 손절을 잡고 나머지 물량 좀 추가 상승으로 본다든지, 여기를 깨면 이제 사실상 추세 자체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사실 모든 코인들은 올라갔다가 다 제자리로 돌아갔거든요.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좀 손절가, 깨지 말아야 할 최종 마지노선은 좀 정해놓고 좀 이제는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어쨌거나 이제 비트 흐름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알트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한 번 정도는 반등이 세게 나올 만한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고, 그게 아마 오늘 밤 정도가 되지 않겠나, 조금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더 안 빠지고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부터 95,500까지의 롱을 받아보는 관점, 이게 좀 가장 단기적인 수익을 노려보기에는 조금 괜찮은 방법이지 않나,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주요 지지선 3,500도 깨고 지금 여기 3,250까지 깼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더리움도 주요 지지선을 다 이탈을 시켰죠. 비트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최후의 마지노선, 비트는 이제 95,000이라고 한다면 이더리움은 여기죠. 3014 3010달러 정도 되는 여기 매물대입니다. 딛고 굉장히 크게 올린 자리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여기를 다시 왔거든요. 그러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한 번 정도는 반등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횡보하다가 추가 상승으로 갈 거냐 죽을 거냐, 결국에는 이제 두 가지 방향성밖에 안 남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자리에서 한번 우리가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받아볼만 하죠. 여기 손절 잡고 받아서 반등 주면 수익 챙긴 다음에 이후에는 소량만 들고 가면서 이 안에서 추가 상승을 좀 노려보는 전략.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뚫으면 4,000달러를 다시 이제 이런 식으로 뚫
뚫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신고가 랠리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신고가 랠리는 그 다음에 좀 봐야 되겠죠. 일단 여기 고점 4100을 뚫어야 신고가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눌리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그러면은 뭐 이런 자리에서 흔들기가 나온다라고 해도 그 다음에 신고가 나올 때 올라타서 단기적으로 조금 위쪽으로 한 20-30% 노리는 전략, 그게 또 유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전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차트가 되어버렸어요. 왜냐면 낙폭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말아 올리고 눌렸다가 이제 가는 그림이 나온다 해도 한 번에 여기서 이렇게 뚫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보거든요. 너무나 이제 강한 저항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서 한번 저항 정도 맞고 한두 번 정도 이제 고점 트라이 하다가 이런 식으로 뚫는 삼각 수렴 형태를 그려주는 패턴이 나올 거고, 그게 아마 1월에서 2월 정도가 될 수가 있다. 여기서 반등수 주고 삼각 수렴 만들어주고 위쪽으로 뚫는 그림이 1월에서 2월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지금은 어느 정도 좀 하락이 나와서 힘들 수 있겠지만 단기 반등은 줄 수 있는 또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점에 대한 전략들, 그 다음에 차트 분석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하락장에서도 어쨌든 모카버스 수익 냈거든요. 이런 식으로 12월 18일에 롱 들어갔죠. 모카 들어가고 모카 쭉 상승 나오면서 익절 사인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카버스 485% 단기 수익, 800% 132% 이런 식으로 또 단기 수익을 챙겼으니까요. 이런 정보 내용들, 차트 분석 내용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코인타임즈 카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셔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원래 이렇게 대형 하락이 나온 이후에 반등할 때 세게 올리는 알트들이 있어요. 그걸 잡아내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상 알트들이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지지만 반등이 나올 때도 비트가 5% 올라가면 막 20-30% 올라가는 알트들이 분명히 나오는데, 이제 그런 알트들을 조금 레버리지를 써서 잡았을 때 업비트보다도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들도 계속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카톡 아이디 친추해서 들어오시면 된다. 이번에 숏도 관점도 고점에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면 12월 19일에도 추가 하락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반등 주고 나서 여기서도 롱 드렸죠. 주고 나서 여기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뚫게 되면은 숏은 손절 나가는 건데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칭용으로 숏을 진입해두겠다고 했어요. 근데 많이 빠져줬죠. 그리고 나서 숏을 좀 익절을 하면서 가자라고 말씀도 드렸지만은 어쨌거나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고점을 돌파하고 났을 때 이런 식의 하락이 있었다,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도 이번 주 초반부터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어요. 수요일에도 딱 이렇게 그려드렸죠. 이전에 이제 하락이 이런 식으로 있었고 이번에 나오면 이 자리 정도에서 반등 노려볼만 하다. 근데 지금 이 자리 뚫고 좀 더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하락이 심상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추세를 좀 지켜주는 하락이면 이 정도에서 또 맞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이전에 여기서 좀 힘을 줄 때 조금 과하게 준 측면도 있고 이 자리에서 이런 윗꼬리들 굉장히 찝찝하거든요. 이전에는 이런 윗꼬리들이 사실상 좀 없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윗꼬리, 고점에서 나오는 이런 윗꼬리들, 저점에서 나오는 아랫꼬리들은 대칭형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이런 아랫꼬리들이 저점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제 받치면서 아랫꼬리, 대형 아랫꼬리 여기도 있죠. 이런 거는 받치면서 매수를 한 흔적이고, 고점에서의 윗꼬리는 조금 이제 매도의 흔적으로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 하락이 결국에 108K에서 좀 이렇게 크게 나왔다라고 우리가 이제 차트적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라 알트코인에 대한 이제 분석 내용들 다 해드리고 있고, 어쨌거나 지금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장세가 맞지만 이제 반등을 또 노려봤을 때 반등을 또 노려볼 만한 그런 장세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알트들에 대한 이제 개별적인 지금 분석은 사실 좀 큰 의미는 없다. 어쨌거나 비트나 이더리움이 먼저 올라줘야 알트들이 따라가는 거고, 그 안에서 세게 올라가는 알트들, 그리고 지금 바닥에서 크게 못 올린 그런 알트들도 있거든요. 지금 이런 거 매직 에덴도 얼마 전에 업비트 상장했는데 지금 바닥에서 그래도 더 이상 하락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비트 반등 나올 때 조금 한번 위쪽으로 노려볼만 하고, 약간 이제 모카버스랑 좀 비슷한 패턴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드벤처 골드, 요런 것도 상장하고 나서 바닥 기는데 올라간 게 아직 없죠. 다만 요거는 직전에 1600원 정도는 지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약간 이제 비슷하죠. 모카버스랑 바나, 요것도 신규 상장해서 쭉 빠졌는데 더 이상 안 빠지고 있어요. 그럼 요런 것도 손절을 좀 타이트하게, 최저점
22,280원 정도 손절 잡고 여기서 이제 쭉 빼다가 한번 올라가는 그림, 뭐 요 정도 그림 28,000에서 32,000짜리까지는 조금 노려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코인들, 지금 비트 빠지는데 더 안 빠지고 바닥을 좀 잡아주는 요런 코인들이 비트 반등 나올 때 조금 이런 식으로 올라가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코인들도 좀 최대한 선별을 해서 잘 매매를 진행했을 때 그래도 개별 알트들은 여전히 조금 기회가 있는 그런 코인들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추세를 조금 크게 이탈한 코인들, 그리고 그 전에 요번 상승장에서 굉장히 좀 많이 올랐던 그런 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수위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요런 것도 일단은 좀 눌림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번에 수위에서 나온 이 하락도 그 기존에 있었던 이 정도 하락에 비해서 조금 낙폭이 큽니다. 이 정도 하락은 지금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한번 딛고 반등은 줄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헤드앤숄더 그리면서 빠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너무 많이 오른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차라리 이제 많이 못 오른 그런 코인들 위주로 봐야 되고, 저는 그래도 이 AI 테마는 여전히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번에 니어 프로토콜도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사실 니어 프로토콜도 빠져봤자 4898 정도 여기는 이탈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지금 나오는 음봉 자체가 이때랑 좀 비교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어느 정도 말아 올려주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는 그림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니어도 조정이 좀 굉장히 심하게 나오긴 했지만 사실 이 니어는 그동안에 올라간 것도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올라간 것도 없는데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고, 그나마 최근에 여기서 쭉쭉 올라갔던 거 다시 다 반납을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4898 정도 이탈만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눌림을 좀 받아볼만 하지 않나. 그리고 사실 뭐 월봉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올해는 별로 이제 힘을 못 썼지만 이제 내년에 조금 힘을 줄 수도 있는 그런 테마라고도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나마 메이저 알트 중에서는 이제 니어라든지 폴리곤도 이번에 반등을 주긴 줬어요. 나름 이 구간에서 수익을 또 많이 올린 알트이기도 한데 이번에 조금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폴리곤도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사실상 조금 많은 거래량이 바닥에서 터지면서 올려놨고 어느 정도 좀 빠지고는 있지만 저점 갱신까지 가는 거는 그래도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빠지다가도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올려줬을 때 기존에 이제 반등할 때 조금 나와줬던 패턴들, 1차 반등 주고 눌렸다가 2차 반등, 1차 반등 주고 눌렸다가 2차 반등, 1차 반등 주고 눌렸다가 2차 반등 정도 노려볼만 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눌리면서는 받아볼 만한 코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 이런 코인들을 선별할 때도 비트코인이 이제 반등을 줄 때 어느 정도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코인들이 앞으로 좀 더 이제 반등할 때 좀 더 세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선별해야 되겠다. 그래서 알트들의 포인트, 매매 포인트는 딱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비트가 하락했다가 올라갈 때 세게 올라가는 코인, 그 다음에 지금 비트가 떨어질 때 바닥을 어느 정도 다져주고 있는 그런 코인들, 그 두 가지 포인트를 잡고 알트를 선별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비트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는 구간에서 충분히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비트가 95,000짜리 요 자리만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구간 안에서도 충분히 먹거리는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트럼프가 이제 1월 20일에 취임식을 하겠죠. 그 다음에 나올 이 코인 관련 정책들에 힘입어서 한 번 더 고점을 좀 돌파해 줄 것인지, 그런 25년이 돼 줄 것인지,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조정이 좀 굉장히 세게 나왔다. 그렇지만 아직 끝을 말할 단계, 하락장이다를 말할 단계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1차적으로 나올 수 있는 1차 반등까지는 일단은 보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추세들, 그렇다 하더라도 95,000은 깨면 안 되거든요. 완전히 이제 추세가 무너지는 구간은 저는 이제 95,000이 깨지게 되면 사실 모든 걸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여기서 이제 숏으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숏으로 이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뭐 롱 단타도 단기적으로 뭐 푹푹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반등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95,000 이탈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이제 단타의 영역이 돼버리겠죠. 그리고 숏 위주로 보는 그런 영역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 그런 그림은 바라지 않습니다. 저도 바라지 않고, 다만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최대한 이제 차트를 보는 입장에서 일단 이런 시그널들 좋아 보이진 않고, 일단 반등이 오늘 밤 좀 나와주는지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올 그럴 정책들에 따라서 비트가 또 어떻게 움직여 줄 것이냐, 과연 우리는 25년에
24년을 뛰어넘는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이냐, 그런 포인트들이 여전히 아직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힘든 하루가 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지켜보면서 저도 반등 타점 잘 잡아서 일단 반등을 주면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되겠죠. 그런 타점들을 잘 잡아서 최대한 안전하게 접근하시기를 권장드리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레버리지가 세다? 단기로만 보셔야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나는 95,500까지는 받아보겠다라고 한다면 95,500까지 받아보고 어느 정도 반등 나오면 정리하고 그런 전략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많으실 텐데 저희도 최대한 주말에도 차트 분석해 보면서 대응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